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 지역에 20에서 60mm, 경북 동부 내륙에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구 20.7도, 안동 21.2도 등 18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대구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마다 젊은 정치인 발굴 같은 공천 개혁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당 운영을 보면 과연 인적 쇄신을 통해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조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 폭력 사태로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고발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 경북 의원 10명을 포함해 60여 명의 한국당 의원은 단 한 명도 경찰과 검찰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고발된 의원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자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방침에 법을 만들고 지키는 공당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당 경북도당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장주 전 경북 부지사의 입당을 특별한 이유 없이 보류해 고무줄 심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주일 안 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네. 일주일 안 했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법에 그렇다면 법에. 대구에서도 중앙당의 공식 공개 오디션을 거쳐 현역 의원이 있는 동구갑 새 당협위원장으로 뽑힌 유성걸 전 의원 입당을 불허하기도 했습니다. 바닥이던 지지율이 최근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 같은 경쟁자 견제는 더욱 심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조국 사태 겪으면서 여론이 많이 우호적으로 바뀌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관심이 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경쟁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죠. 법 위반에는 가산점을 주고 공천 경쟁자는 일찌감치 차단에 나서면서 공천 개혁 의지조차 의심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지난해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도 민주당이 약진하면서 한국당이 민주당과 협치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구미시 의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낯선 동거 때문일까요? 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잃을 만큼 엉망이 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구미시 의회가 반쪽으로 파행입니다. 수명의 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구미시 의회 의장 문제 때문입니다. 가족 소유 건설사가 구미시와 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에서 신뢰성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의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의 포실어서 최고의 뜻으로서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다 끝난 이 얘기를 갖고 자꾸 이제 또 뒤치긴다 한 거는 또 맞지도 않는 얘기인 것 같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원 개인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으면서 벌써 3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지방선거 금품 제공 의혹으로 민주당 마주희 의원이 사직했고 도로건설 특혜 의혹이 제기된 뒤 지난 4월 자유한국당 공기만 의원이 물러났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비밀누설, 명예훼손 등 의혹으로 민주당 김태코 의원이 제명됐습니다. 출발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청렴성 확보를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돼야 되고 하루빨리 시의회가 정상화돼서 시정 감시,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지역 현안을 챙기고 민심을 대변해야 할 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이젠 분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경북의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52만 7천 명으로 19.8%에 달해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대구의 고령 인구 비율은 15.1%로 전국에서 9번째였습니다. 통계청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경북은 내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오는 2040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대구는 35%, 경북은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선임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공개 모집에 6명이 원서를 냈고 서류 심사에서 사성장군 출신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100점 만점에 전문 지식과 이해력 배점이 20점인데 장군 출신이 섬유 관련 대학 교수를 제치고 94점을 받은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패션산업연구원 노조는 원장 추천 위원들이 규정이나 선임 절차를 어겼다고 보고 부패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실련이 정보 공개 청구로 확보한 2019년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문화재단이 경영실적과 기관평가가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관장의 성과 계약 달성 정도 평가에서는 A등급이 6명, B등급이 2명, C등급이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의료원은 기관장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아예 공시하지 않았고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는 기관장 평가 등급만 공개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의 예산 출납과 재정 운용을 내년부터 3년 동안 전담하게 될 경북도 금고에 농협은행과 대구은행이 재선정됐습니다. 제1금고에 선정된 농협은행은 일반 회계를 중심으로 연간 8조 원 규모의 예산 출납을 책임지게 되고 제2금고인 대구은행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2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 6개 출납을 담당하게 됩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